네, 5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1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고 현대 무슨 그겁니다.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지분을 이게 변경 등기된 그 저당권이거든요. 해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L&B로 나와 있네요. 법인에서 현재 보니까 이것도 이분들이 이게 L&B입니다. 그래서 4,251만 원에 낙찰을 받고,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법인에서도 이게 매각을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네요. 한 2,600만 원 정도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 간단하죠. 지분 경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지분 경매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어렵다, 무섭다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이 오프라인 번개 모임 할 때 오세요. 그때 제가 여기 자리가 협소해가지고요. 모임 참 하더라도 8명에서 10명까지도 못 앉아요.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이니까. 그렇다. 제가 무슨 옛날에 저기 한 20년 전에는 저기 잠실 교통에 가면 대강당이 1,000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강의할 적에는 1,000명 앞에서 강의하니까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 상업적으로 저는 안 하고요. 일단 봐가지고 오시면 한두 시간 정도 지분 경매에 대해가지고 또 전세권에 대해가지고 그냥 또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면 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제가 가져보려고 그래요. 요즘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살살 이제 수그러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저당권자 이겁니다.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된 것인데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된 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을 고르자. 이런 물건을 고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듯이 저당권자 등이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입찰 참여하시면 되지 않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회사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 어디가 분노 저당권 해가지고요. 어디가 분노 주식에서 여기 있네 봐가지고 이게 그겁니다. 이게 5번 건저당권 이전이거든요. 5번 건저당권을 주식에서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이 저당권 확정 채권 양도에서 이 저당권 양도를 받았어요. 저당권을 5번 건저당권이 어떻게 됐느냐 잠깐 보죠. 5번 건저당권 이게 있잖아요. 이게 5번 건저당권입니다. 5번 건저당권인데 중소기업은행에서 담보 저당권 잡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네요. 보시면은 5-1 해가지고요. 5-1 해서 나와 있죠. 5번 건전, 이게 변경 등기예요. 이게 등기예규 411호 하고요. 1580호에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 등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등기 원인은 뭐지? 그러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이래요. 목적은 뭐지? 그러니까 갑구의 이모시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에요. 그전에는 아마 소유자가 이분 말고 또 다른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모씨하고 소유권 관계를 잠깐 보죠. 소유권 관계를 잠깐 보면요. 소유자가 이 두 분이었잖아요. 두 분인데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단 말이지. 근데 이 최초 저당권자는 뭐다?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게 303호니까 303호 전부에 대해서 담보 잡았다 이거죠. 담보 잡았는데 그렇다면 이 저당권은 이 두 사람한테 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들 주택을 내 담보로 잡았다 이거죠. 근데 아이고 그런 와중에 이모씨 이분의 지분이 경매로 쫙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 변경하면서 이 사람 거 빼버리고 요 사람 지분에 대해서만 요 사람 지분에 대해서 이러면 북한 이 양반 이름하고 똑같네 그죠?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만 변경 등기한다 저당권. 이게 이제 다시 얼굴로 잠깐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 변경하니까
5번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목적 갑구 3번 이모시 지분 전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한다. 이게. 그럼 나머지 이모시 지분인데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빠이빠이.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일단 이 사건은 이 정도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이 저당권자가 도와준 그런 상황. 이게 의외로 우리가 혼자서 막 고민하는데 되지도 않는 뭐 쓸데없는 걱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뿅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나를 팍팍 도와준 사람이 있다. 이게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사회생활 잘하신 거예요. 참 착하게 사신 거라니까. 저처럼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거리만 하는 사람한테 전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착하게 사시면요. 누가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당권자의 도움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까? 위에 건저당권자의 도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뭐야 보니까 2014 타경의 31,119호 사건에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임모 씨가 1억 700여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억 700여만 원에. 그러나서 2016 타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또 보니까 변경된 건저당권에서 땡땡땡 시냅에서 타지분 2분의 1을 다 임의 경매 신청을 딱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마당 썰고 동전 줬고 그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역경매 안 당하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가만 앉아서 저요 해보는 물건만 괜찮으면 저요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것조차도 어렵다 하면 이게 그건 완전 제가 보니 부재불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공유자 임모 씨 이분이잖아요. 임모 씨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했느냐니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언제 제출했지? 그러니까 2016년 10월 18일입니다. 2차 기일이 2016년 11월 15일이거든요. 근데 1차 매각 기일은 언제나 2016년 10월 18일 이전입니다. 요거 조금 더 경매정보제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분이 그 전에 처음 할 때는 1억 한 700 정도에 낙찰받고 이번에는 보니까 1억 100만 원, 1억 100에 낙찰받았으면 전체 얼마입니까? 2억 800만 원에 전체 투입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가지고 이분이 2021년도 1월 달에 제3자한테 2억 5,5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것도 등기부등본상에 나옵니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얼마였던 수익이 발생됐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700만 원. 근데 기간이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보면서 기간을 단축해야 돼. 2015년도 3월 달에 여기 땅 했다 들어가면 2016년이나 2017년도에 일단 끝내버려야 돼. 근데 2021년까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건 6년 만에, 아이고, 하나의 사건 가지고 6년 동안 질질 끌린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다더라. 근데 내가 자금력이 넉넉해. 그러면요, 2년, 3년 내가 또 버려요. 왜냐면 3년 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낙찰받을 당시에 3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뭐 한 5억 정도 했는데 3년이 지난, 내가 질질 끌어서 3년 후에 보니까 이게 한 10억 된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이건 질질 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그건 나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제 완급을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지분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낙찰 가율이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낮기 때문에 이때 특히 지분 같은 경우 어때 낙찰을 받는다. 우리가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죠. 2023년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뭐 지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믿지는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분 파시오 하면 한 3천 붙여주게 파시오 그러면 팔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 이도 저도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붙인다고 하면 빨리 끝나야 2024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5년도, 2023년 3월 달에 2025년도 한 3월경 상반기쯤에서 어느 정도 이게 결과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분위기가 꼬라지가 좀 그렇는데 2025, 이거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마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냥 떨어지겠느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되지 않겠느냐? 단지 지금 현재 보면 금리가 우리나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린다 그러면요, 해외 자본들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마지못해 올린다 하더라. 이거 올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게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전세가 왜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전세자금 거의 다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는데 대출 이자가 어우 장난이 아니거든. 그 전세 잘 안 나가요, 봐가지고 전세가 안 움직이니까 매매가 안 움직여요. 근데 금리가 좀 다운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다운되는 시점이 언제냐? 만약에 다운된다 그러면 저때 하면 전세가 움직이지.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 가격이 또 움직이겠지. 그죠? 매매 가격 움직이면 이게 이제 이제 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보면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또 보면요. 나와 있지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강땡땡시 지분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해서 임모시라는 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받고, 또 5번이 신땡땡, 이 물건은 강땡땡시하고 신땡땡시 두 사람이 각각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땡땡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지분에 대해, 이 타지분이거든요. 타지분은 어떻게 임의경매 신청해 준 거예요. 그럼 이분 입장에 봐고,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소송해서 내가 이 양반 말한 대로 이 양반 지분을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경매를 딱 신청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5번 신땡땡시 지분 이겁니다. 이거. 이 지분에 대해서 누굽니까? 임모시. 이 양반이 뿅 해가지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것도 한번 공의적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소유권 이전해서 2억 5,500만 원 팔았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임땡땡시 여기 1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억 700만 원 낙찰받고, 여기 보니까 1억 100에 낙찰받고, 그러면 합이 어떻게? 2억 800만 원인데, 2억 5,500만 원이니까, 약 한 4,700만 원 정도? 근데 시간차, 계산해보니까 너무나도 시차가 좀, 많다는 거. 이게 하나의 단점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요건 관련해서, 제가 등기부등본, 이제 경매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 해가지고 이 수원 사건인데 2016 타경에 7684.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물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공이 분명히 되실 수가 있어요. 주인공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통장이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 회사 다니시는 분은 말이지. 저희 맨날 회사 나가면 맨날 위에 과장, 부장, 저도 옛날 욕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닐 적에. 맨날, 씹히는데 소위 그죠? 꼬라지 나면 확 때려치울 수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자신감만 붙는다 그러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지,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말이지, 그냥, 회사권 제대로 때려치우지도 못하잖아요. 자, 이거 보시니까 말이지요. 이것도 다시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게 저당권자입니다. 변경 등기된 저당권. 근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땡땡이라는 분이 2014 타경에서 지분을 낙찰받고, 또 여기 이 저당권자 땡땡이 이 경매 신청을 해주니까 지분이잖아요. 그죠? 지분을 경매 신청하는 그 양반 어떻게, 공의적 우선 매수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입찰자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인데 최고 가격이 1억 110만 원 돼 있고 2등이 9,730이거든요. 입찰자 두 명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매각일 당일 이 사람이 사전 입찰자가 이 사람이 1등이고 여기 2등이에요. 근데 여기 임땡땡 이 사람이 저요!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 매각기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2016년 10월 13일입니다. 임모시 이분이 과연 공의적 우선 매수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공의적 우선 매수 신고를 해도 그냥 사람들 들어온다니까요. 해도 들어와요. 왜냐면, 과다하게 입찰 금액을 높게 써버렸다 그러면요, 공의적 우선 매수 신고한 사람이 우선 매수 권리를 매각기일 당일날 포기하면 돼요, 포기가 뭐다, 이게. 집행관이 공의자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돼요. 그럼, 안 나왔구나. 매각기일 당일날 사전 입찰한 사람한테 그냥, 이 물건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일단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1차 기일이 2016년 10월 13일입니다. 2016년 10월 13일이고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 어디 갔나요? 10월 18일 날.
10월 13일이 10월 18일이죠. 공인자 임모 시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이죠. 그죠? 그러니까 10월 13일이 1차 기일이고 2차 기일이 11월 달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번엔 10월 18일이면은 요 10월 18일 날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입니다. 서를 이제 A4 용지 한 장에 제출하면 돼요. 예. 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럼 여기 1차 기일인데 2차 기일이 도래되는 2차 기일 날 이 양반은 반드시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든지 아니면 어이구 이 날짜 보니까 또 어떤 헷가닥한 사람 말이지 그냥 확 질러버리니까 열받아가 말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자 나왔어요? 입 딱 찼다 마우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인은 이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안 한 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다. 이게 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유한회사 원 뭐 이의 신청서 제출했는데 뭐 이의 신청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유한회사 원 매수 신청 보증금 환급 신청서. 그냥 뭐 입찰 보증금 이게 입찰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그냥 땡땡 치고 그냥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지난 54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분을 낙찰받고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하였을 적에 물건이 괜찮다 그랬을 적에 처음 지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면 안 된다.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 말씀드렸을걸요. 1차 기일 있고 2차 기일 있고 근본에 3차 기일인데 이 양반이 말이지 저기 법무법인인가 뭐 여기다 저기 사건을 의뢰를 했던 모양이라 그러다 보니까 땡땡 법무법인에서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언제 제출해버렸어? 이때 제출해버렸어. 깝깝하게. 예. 그러면 이 양반은 뭐다? 1차 기일을 죽으나 사나 본인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이때 1차 기일을 안 했어요? 2차 기일도 안 돼. 3차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3차 기일을 매각길 잡혀있고 다른 사람이 낼름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글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 법무법인 하면은 변호사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양반들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가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봐가지고요. 예, 우리 이제 지분 낙찰 받고 나서 타 지분엔 건자에 대해 내가 경매 신청하거나 내가 경매 신청하고 내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내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나는 채권자의 지위가 되죠. 근데 내가 우선 매수 신고했다. 왜? 난 채권자의 지위도 되면서 동시에 뭐다? 공유자의 지위가 되잖아요. 공유자. 그러니까 공유자는 뭐다?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소유권을 한 사람 업보로 귀속시켜가지고 또다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팔고 빠져나와 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돼 있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저당권자, 이게 대체적으로 저당권자가 많이 도와주더라고. 저당권자가 많이 도와주는데 잠깐만 이제 다른 걸 안 열어버렸네. 네. 저당권자가 건저당권자의 도움이다 해가지고 말이지요. 이거 보시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 패턴 똑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서서히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유모 씨가 현재 1억 1200만 원에 낙찰받고, 근데 2016 타경해가지고 변경된 건저당권에서 땡땡 화재 해당 보험에서 타지분 2분의 1을 임의경매 신청한다고 이때 유모 씨 뭐다 박수로 팍 쳐버려야죠. 그죠? 내가 할 걸 이 사람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인자 유모 씨가 말이지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이 양반도 보니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했는데 2016년 9월 29일이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일절 참여하신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차 기일이 2016년 10월 18일인데 그럼 2016년 9월 29일이면 뭐다? 1차 매각일. 예. 이게 1차 기일 이후 2차 기일 이전에 이 사람이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1억 3,300여만 원에, 300만 원 낙찰 받았거든요. 뭐 1억 1,200에다가 1억 3,300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2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4,500만 원인데 이걸 봐가지고 2억 8,1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 정도 더 수익이 발생되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종 비용이라든지 세금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면 수익금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죠? 이런 데서 막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나요? 그런 건 이제 세무 전문가한테 물어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 세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무 관련해서는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산지원 사건 등기부등본인데요. 잠깐만요. 네. 안산지원의 등기부등본 나와 있네요. 여기 김땡땡씨 지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땡땡씨 지분 해가지고요. 유땡땡이 양반이 2분의 1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땡땡씨하고 박땡땡씨가 각각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 패턴 똑같죠? 네. 그러니까 땡땡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임의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다더라? 임의경매를 매각을 해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공의조수 매수 권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제가 등기부등본, 경매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매정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안산 사건인데요. 2016 타경에 65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인가요? 여기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게 메리츠입니다. 메리츠인데 이게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고 이분들이 임의경매 신청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안산 처음 사건에서 유모 씨가 1억 1267만 원에 낙찰받고 그 다음에 또 이 건 보니까 또 유모 씨 이분이에요. 낙찰받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차 매각기일이 2016년 10월 18일이잖아요. 그럼 1차가 2016년 9월 20일이거든요. 1차가 2016년 9월 20일. 요것도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1차가 2016년 9월 20일입니다. 2016년 9월 20일이고, 여기 보면요. 2016년에서 9월 20일이 1차입니다. 근데, 아이고, 9월 29일이죠? 9월 29일 날 해가지고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2차 매각기일은 언제냐? 그러니까 2016년, 10월 18일. 10월 18일 날 이게 2차 매각기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유모 씨는요, 이때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해가지고 다가오는 매각기일 날 저요. 이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죠? 뭐 아니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2차 매각기일 날, 법정 가셔가지고, 봐서, 그냥 뭐, 입찰자 있든 없든 내가, 아이고, 2차에 내가 먹을까요? 그러면 2차 기일 날 저요! 하면 끝나버립니다. 일단 그렇게.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 날짜 보십시오. 이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도요, 막, 6명이 막 들어와요. 그죠? 6명이 들어온다면 6명 중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1억 3,300만 원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관이, 유모 씨 나왔어요? 네. 누가 1억 3,300에 썼는데 이 금액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 인간만 아니면 말이지. 이 양반은 1억 990만 원에 낙찰 받아가잖아요. 그죠? 약 한 2,300만 원 정도, 더 써버리잖아요. 에이씨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해서 일단, 받아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오늘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 사건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번에 가압류권자가 도와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이게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된 등기 내역의 거래 금액인데요. 이건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12번 사건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가압류의 도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의 도움, 2017 타경에 506,614 김모 씨, 최모 씨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기 내 자금이 딸려 그럼 이런 분들처럼 공동 입찰 하시면 돼요. N번지를 하면 된다 이게 그죠? 공동 입찰 해가지고 2017년도 12월 달에 9,499만 원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은 비교적 빨리 움직이셨네. 2018 타경 나오니까 그죠? 경정 등기된 가압류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자가 갑과 을로 해가지고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요 가압류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였는데 갑, 을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그러던 차에 갑 지분이 경매가 뿅 넘어왔어요. 갑 지분이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라는 사람이 갑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게 된다 하더라. 그럼 원래 처음에는 이 A라는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그죠? 나타나기 전에는 이 병의 가압류는 뭐다? 갑과 을,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가압류가. 그런데 갑 지분이 A한테 딸깍 넘어가 버렸어요. A한테. 갑 지분이 A한테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더라. 그럼 어떻게? 갑은 이제 이 부동산 상에서 이제 흔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없어져 버려면서 이게 이때 가압류는 보니까 이게 가압류 경정 등기, 이게 등기 부동산 경정 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정 등기된 가압류권자가 타 지분을 가압류니까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려면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안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본안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가 도와준다는 거, 저당권 같은 건 담보권 실행이니까 임의경매잖아요, 그죠? 가압류는 뭐다? 가압류에 의한 어떤 본안 소송에 의한 강제경매, 집행문 등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유자 최모 씨가 여기 최모 씨잖아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요 날짜가 다 이게 이 양반들 다 지분하시는 분들 다 아신다니까. 2019년 1월 15일 날 해가지고 2019년 2월 22일 날 2000매각기일 날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요거 제가 최근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2023년 현재 김모 씨와 최모 씨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분위기 상으로 봐가지고 지금 팔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그죠? 막 떨어지는데 막 팔면 됩니까? 안 되지. 2022년 8월 달에 5억 200만 원에 거래된 후에 현재까지 거래가 없음. 본가 33평이거든요. 5억 200만 원인데 이게 보면요. 9,499만 원인데 이게 한 1억 정도 보고요. 이 양반들 상당히, 그래, 지금 팔아도 괜찮겠는데? 그죠? 나머지 저 2분의 1,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전체 해가지고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투입됐는데 이걸 2022년도 작년 8월 달에 이때 한참 좋을 때니까 5억 200만 원 했는데 지금 뭐 한 1억 빠졌다 할지라도 4억이다 할지라도 이 양반들 미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가압류가 이게 경정 등기 되었다들 해가지고 이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조금 등기부등본을 따로 구분 지어 놨습니다. 가압류 여기에 땡땡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가압류를 2억 6천만 원에 가압류를 걸어놨다가 가압류 경정이지, 경정, 그죠? 경정.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강제경매라는 매각이다. 목적 2번에 이게 뭐냐면요. 원래 저 지분권자가 갑과 을인데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분들이 받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 지분자고 죽어버리니까 을이 이분입니다. 이분 주모씨. 이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는다. 이게 가압류가 또 저당권자 변경 등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번 우모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이건 이 우모씨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이걸 이제 각각 이분들이 이 4분의 1씩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하였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주모씨 지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누가 이게 가압류권자 보증보험 주식회사 강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모씨 지분 전부 이전 누가 이분이 아까 4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는 형식적으로는요, 4분의 1과 4분의 3 이런 식으로 소유권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유권이 이게 돼 있는데, 현재는 이게 아직 안 팔고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건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 뭐 있나요? 다음 페이지 자료가 없네요. 네, 없고. 이거 보면서 요거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건. 오늘도 물건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 딱 하나 걸리더라고요. 부산 서부 사건인데 2022 타경에 1672 사건이에요. 부산 사건입니다. 1672.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4일 전이고 4월 13일 날 아파트인데 지분이 여기에 7분의 2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7분의 2지분이 딱 경매 넘어왔는데 자금도 뭐 그렇게 뭐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부담 없는데 이게 전용 면적이 여기 보시다시피 73.8로 나와 있네요. 73.8 같으면 잠깐만요. 73.8 곱하기 0.3025 하니까 전용 면적이 22평 정도 나옵니다. 방석한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오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동네가 어딥니까? 구포네, 구포. 저도 부산 좀 잘 압니다. 제 고향이
어령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구포 같으면 낙동강 그 근방인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이랍시고 황모씨라는 양반이 있어요. 황모씨라는 양반이 있는데 어쨌든 가압류 요걸 기준하게 되면은 이분이 전입신고가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듯한데 대항력이 없대요. 왜? 밑에 나와 있잖아요. 황모씨 이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요 서부지원 이게 사건 번호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 황모씨 이 사람의 관련된 어떤 이 사건이 2022 가단 4623 나와 있거든요. 임차권 부존재 확인 사건인데 황모씨는 이때 피고로 돼 있어. 피고. 2023년 올해 1월 달에 선고가 났고 이 올해 2월 달에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뭐다 패소하는 게 이 사람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번에 임차권 부존재 확인 사건 확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확정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먼저 여기 가압류권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압류권자 상 땡땡땡땡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3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압류가 어디가 붙노? 여기 나와 있네요. 가압류. 가압류 해가지고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더라. 그럼 이게 나중에 이게 황모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압류는 뭐다? 가압류 경정이 돼야 된다. 가압류 경정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낙찰되었을 적에 과연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를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지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뭐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 가압류에서 이걸 전부 다 말소시킨다면 안 되지. 왜냐면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는 황모씨 이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는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 소위 이제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두드려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황모씨 지분이 7분의 2고 이게 이렇게 됐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네. 잠깐만요. 이게 원래는 저기 소유권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강모 씨가 돌아가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상속으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제 한 사람 앞으로 다 몰아줘 버렸어요.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해서 이분은 다 몰아줬거든요. 몰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이분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다 주느냐? 그러지 말고 그 중에서 7분의 2만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사회행위 취소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소유권 이전할 당시에는 이분이 다 가져갔는데 이제 소유권 경쟁이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히 부기등기로 6-1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 상태에서 경매 집어넣고 경매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분이 또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분 같은 경우에는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혹시 또 모르니까 문건 접수 송달 내역 한번 볼까요? 이거 가지고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이번 임차인 이 양반 말이지. 임차권 부존재에서 지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대차 이렇게 채권 개선서를 제출했네요, 그죠? 이게는 큰 문제는 없고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 건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과연 이 지분이 7분의 2 지분이 낙찰되었을 적에 그죠? 7분의 2 지분이 낙찰되었을 적에 과연 이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이냐.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가압류에서 가압류 경정이 되는 소유권도 경정하는 식으로 가압류도 경정돼야 된다는 변경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보니까 제가 물건을 말이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물건을 많이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금 벌써 9시 11분이잖아요. 그죠? 현재 진행 중인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있는데 이건 천상 언제입니까? 오늘이 3월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3월 13일 날 시간 빨리 간다 그죠? 3월달 벌써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3월 13일 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드리고, 또 3월 13일 날 아마 제가 글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등기 선례 3-614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등기 선례 3-614. 요건 지금 제가 강의할 적에 이제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판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등기 선례 관련해서는 내불남로입니다. 내가 하면 불륜이야. 남이 하면 로맨스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남이 움직여야 된다. 이 뭐냐, 이게. 여기 등기 선례 3-614하고요. 또 이제 가등기, 이게 또 이제, 통상적으로 가등기를 하는데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분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고, 왜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한 것이 왜 효력이 없느냐, 그 이유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으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